이경원입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상세하게 대통령님의 직접 설명을 청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로 간추려보자면 한 세 가지쯤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론 조작, 다음은 공천 개입, 끝으로는 창원 산단입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오늘 시간상 옳지 않을 것 같고, 여러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예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 또 공천 개입. 공천 창원. 예.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맨날 윤석열한테 뭐가 해줘야 돼?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저 문자가 왔네. 그리고 명태균 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이제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요거는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이를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간에 더 결수 올려갖고. 네.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일산에 행사 가는데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당에서 어떤 그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막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화 그 내용이라 그게 전화 내용인지 아니면은 텔레그램 통화를 녹음을 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소원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하여튼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가지고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이 뭐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 전날 제 기억에는 그 취임식에 오는 외교 그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산단, 창원 산단 예. 네. 정 문제.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한 10몇 개의 국가 산단은요, 제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거는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저걸 이제 산업 정책적인 면과 또 토지에 대한 이런 인허가 뭐 형질 변경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산자부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는 건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부 진행을 하고 그걸 응하려고 하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뭐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 뭐 저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 결정이 났느냐고 보고받고 보고받으면 바로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거거든요. 언론에 릴리스하는 겁니다. 뭐 저한테 해서 제가 보고 다시 조정을 해서 뭐 마지막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 자체가 마치 재판하듯이 쭉 위원들이 이걸 받아서 결정을 하면은 아마 그래도 제가 언론에 난 거 보고 알아서는 안 되니까 대통령께 보고가 갔다 그러면 아마 즉시 언론에 릴리스 하는 거라 그리고 뭐 그거를 누구를 뭐 제가 전화해서 뭐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신규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신규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강혜경 씨의 발언으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명태균이가 전날에 전화해서 내일 뭐 오전 10시나 뭐 오후나 될 건데 우리 국가산단 확정되면 바로 보도자료 올려라. 전수 막 걸고. 이후 명 씨가 국가산단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말해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자,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요,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부터 창원시 공무원들은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명 씨 등과 회의를 하고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는 자료도 건넸습니다. 지역구 사무실에서 의원님께 설명하러 가죠. 그럼 옆에 그 문화유대원 본부장이 있었는데 같이 앉아서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하죠. 말이 좀 약간 세게 하는 편이죠. 지난 말을 좀 많이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같은 회의와 자료 유출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창원시 공무원은 여러 차례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한 번이라고 주장합니다. 창원 산단 때문에 보고받은 거는 한 번인가 그래요. 명 씨는 3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안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한 거고 그래서 3번 만났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창원시 공무원 3명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고위 공무원을 불러 문제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자료 유출이 위법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